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단순했지만 힘들었죠. 우리에게는 충분한 음식이나 좋은 물건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몰랐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돌보는 신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였기에 그들을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균열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주변에 없을 때 조용히 말하곤 했죠. 그들은 북한 밖에 있는 곳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들 말이에요. 당신의 생각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는 곳들이요. 이것은 저를 호기심 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질문하는 것이 두려웠죠. 제가 10대가 되었을 때 부모님은 제 결혼을 우리 마을의 한 남자아이와 정해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저보다 몇 살 더 많았죠.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그의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은 예전보다 더 힘들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매우 엄격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밤에는 손이 피 흐를 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많은 경우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었죠. 저는 고기와 밥을 꿈꾸었지만 보통은 그저 물 같은 수프뿐이었어요. 민준 씨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저에게 친절했어요. 그는 일부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것처럼 저를 때리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스러운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바깥 세상에 대해 속삭였죠. 그것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탈출하고 싶어졌어요. 탈출을 계획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고 인내심 있게 행동해야 했어요. 만약 누군가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질 테니까요. 천천히 우리는 정보와 물자를 모았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접촉했죠. 우리가 갈 경로를 암기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경비원에게 매물을 주어 눈 감아 주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몰래 저축한 많은 돈이 필요했죠. 마침내 흐린 여름밤, 우리는 행동에 나섰어요. 민준 씨와 저는 우리의 안내자와 함께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마을을 빠져나왔죠. 우리는 등에 걸친 오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어두운 숲과 들판을 몇 마일이나 걸어야 했고 모든 소리로부터 숨어야 했죠. 저는 너무 무서워 속이 메스꺼웠어요. 매 순간 우리가 잡힐까 봐 두려웠죠. 몇 시간을 걷고 난 후 우리는 땅속 긴 터널을 기어서 통과했어요. 너무 좁고 냄새가 끔찍했죠. 하지만 그 터널 반대편에는 중국이 있었어요. 우리는 옥수수밭 한가운데로 나왔죠. 저는 등을 대고 누워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탈출했다는 게요. 눈물이 저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마침내 희망을 갖고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의 안내자는 우리를 중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 사람들은 우리에게 음식과 옷을 주었죠. 저는 그 첫 끼니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야채, 생선, 심지어 약간의 돼지고기까지. 저는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거기서 몇 주 동안 머물렀죠. 중국에서 우리는 동남아시아로 몰래 들어가야 했어요. 또 다른 위험한 여행이었지만 북한을 탈출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베트남에서 우리는 마침내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우리가 스파이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오랫동안 우리를 신문했죠. 저는 그들이 우리를 믿지 않고 돌려보낼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믿어주었고 한국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었죠.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압도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죠. 높은 건물들, 멋진 자동차들, 밝은 조명들.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 같았죠.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비록 마침내 안전했지만 저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죠. 가족들이 그리웠고 그들을 두고 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요. 음식부터 언어까지 모든 것이 달랐죠. 저는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했어요. 민준 씨와 저는 적응하려고 애쓰면서 많이 싸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역사,
과학, 문화, 모든 것 말이에요. 저는 두려움 없이 배우고 질문하고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에 감탄했죠. 천천히 저는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북한을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뼈와 피에 스며들어 있는 일부였죠. 때로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뉴스를 듣곤 했는데 그럴 때면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어요. 저는 두 세계 사이에 끼인 것 같았죠. 김씨 정권의 지배 아래 자란 소녀와 제가 되려고 노력하는 여성 사이에서요. 저는 평생 동안 저 자신의 양쪽 면을 모두 받아들이는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날 한 뉴스 기사가 제 눈에 띄었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남한에서조차 저는 북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국경 사건에 대해 읽으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했죠. 힘들게 얻은 자유는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어요. 저는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앞날에 다가올 모든 일들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군대가 비무장지대를 넘어왔다는 소식은 저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끊임없는 위협과 통제 아래 살았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하려 뉴스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기자들은 6월 9일 북한 군인들이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은 비무장지대 한가운데에 있는데 아무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대한민국 군은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군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군인들은 당연히 총을 들고 있었지만 곡괭이와 삽 같은 도구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국경을 넘어 빠르게 습격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기와 도구를 든 그 군인들을 생각하니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의 평화를 지키는 완충지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며칠 동안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어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는데 바로 국경 근처의 대형 스피커를 다시 켜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거대한 스피커들은 북한으로 뉴스, K-팝, 음악, 남한의 삶에 대한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잠시 멈춰졌었죠. 이제 방송은 북한의 행동에 맞서 싸우는 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그 확성기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저는 가끔 멀리서 희미하게 방송을 들었습니다. 비록 듣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와 음악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북한 밖의 삶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들은 모든 것은 정권에서 저에게 말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방송은 저에게 선전을 의심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스피커를 다시 켠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과 폭탄이 아닌 정보와 진실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보다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김정은은 이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외부 정보가 자신의 인민 통제에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남한에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드론과 해킹으로 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협으로 저는 날이 갈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 만에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뉴스를 지켜보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 역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첫 군인이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두운 밤, 북한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국경 지역에서 생중계되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카메라에는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하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을 가로지르는 이상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는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오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레이더에 잡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체들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났고 이내 화면 속 하늘은 떠다니는 어두운 물체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은 충격받은 듯한 모습의 앵커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드론들이 우리 영공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의 남침이자 도발 행위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군이 느끼고 있을 공포가 상상이 갔습니다. 저 드론들은 카메라, 무기 혹은 다른 무언가를 실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하늘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드론들은 계속해서 날아들어왔습니다. 국경에서의 무전 소리가 뉴스 생방송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앵커들은 상황을 따라잡으려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때 화면 속 밤하늘에 밝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굉음과 빗줄기가 나타났습니다. 앵커들은 대한민국 군대가 드론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대공포가 계속해서 발사되며 밤하늘은 번개가 치는 듯 번쩍였습니다. 포격 소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번쩍이더니 드론들이 불덩이가 되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드론 하나하나가 저에게 짜릿한 흥분과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대포 소리가 멎고 밤은 다시 고요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사격이 멈춘 뒤 고요함 속에서 앵커들이 다시 등장했는데 충격받았지만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이 10여 대 이상의 북한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드론도 남한의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국경은 다시 한번 안전해졌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일에 온몸을 떨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저는 방금 남과 북의 이야기에서 위험한 전환점을 지켜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드론과 포화가 오간 이 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위험이 지나갔음을 알기에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새로운 날과 이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밤하늘이 폭발했던 그날 밤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달빛조차 없던 어둡고 고요한 밤.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죠. 비록 지금은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통치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토바이나 기계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음은 점점 더 크고 가까워졌죠.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저는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재빨리 움직이는 어두운 형체들. 의심이 여지없이 북한의 무인기들이었어요. 그들은 낮게 빠르게 국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긴장감 속에 몇 분간 남쪽으로 빠르게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무인기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지만 뱃속에서는 끔찍한 느낌이 들었어요. TV를 켜고 뉴스 채널로 돌렸죠. 앵커가 암울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편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토로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군은 경계태세에 돌입했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은 즉시 대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장이 북 치듯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거였죠. 북한의 도발로 깨지기 쉬운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러 가야만 했죠. 코트를 걸치고 한밤중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는 놀랍도록 조용하고 평온했지만 공기 중에는 전기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도시 외곽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모여들더군요. 걱정스러운 속삭임을 주고받으며요. 쾅! 갑자기 땅을 흔들 듯한 깊고 우렁찬 폭발음이 대기를 갈랐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서로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죠. 그리고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쾅! 그리고 또 쾅! 폭발음은 점점 더 크고 빈번해졌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의 전주곡 같은 북소리처럼요. 저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도시 변두리의 언덕을 향해 내달리면서 폐에는 열기가, 다리에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꼭 봐야만 했거든요. 정상에 다다라 지평선 넘어 제가 아는 38선과 비무장지대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죠. 하늘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빛의 궤적이 어둠을 가로지르고 총성과 폭발음이 공기를 메웠어요. 마치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광경이었죠. 섬광이 스트로브처럼 번쩍였고 바람은 화약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펼쳐지는 광경을 넋을 잃고 응시했어요.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요. 한국군이 무인기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공포의 총탄이 밤하늘에 빛나는 선을 그렸고 미사일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나선형으로 솟구쳐 문부신 폭발을 일으켰죠. 공격 헬기들이 낮게 날며 기관총을 뿜어내는 모습은 마치 용의 불꽃과도 같았어요.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너무나도 실제였습니다. 하나 둘씩 북한 무인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들은 공중에서 폭발하며 눈을 가릴 정도로 거대한 불꽃으로 변했고, 또 어떤 것들은 통제불능 상태로 회전하다 무정한 대지에 충돌했죠. 격파될 때마다 제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걸걸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무인기들이 끊임없이 밀려들며 공포와 혼란을 퍼뜨리려 했어요. 전투는 마치 몇 시간이나 계속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분밖에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은 쉴 새 없이 요동치고 포효했죠. 숨 쉬는 것도 눈 깜빡이는 것도 잊은 채 저는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 끔찍한 광경에서요. 결국 전투는 시작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총성이 멎고 연기가 서서히 밤바람에 흩어졌죠. 불안한 침묵이 모든 것을 뒤덮었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면서요. 제 손이 통제불능으로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북한을 탈출한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두 개의 한국 사이에 깊숙이 내재한 갈등이 공개적인 적대감으로 폭발한 순간, 성남 벌떼처럼 국경을 넘어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무인기들이 나타났을 때, 한국이 자유와 미래를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 막아낸 순간이었죠. 하늘 자체가 불타오를 것만 같았던 밤이었어요. 그날 밤 제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사라진 거죠. 제 젊음의 한국, 조상들의 땅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와 숨어있는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조차도 경고 없이 공포와 파괴를 쏟아낼 수 있는 곳으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의 불꽃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미친 듯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불씨였죠. 광기가 끝나고 장벽이 허물어지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 북과 남이 적이 아닌 형제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때, 기나긴 밤을 끝내줄 새로운 여명을 향한 희망이었어요. 서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가느다란 어깨를 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하며 위험으로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완전해지고 자유로워질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것이라 다짐했죠. 먼 지평선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돌아서서 도시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집을 향해서요. 오늘 밤의 전투는 끝났지만 앞으로 많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으로서 DMZ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뉴스에 나온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정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나만이 다시 틀기 시작한 확성기 방송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북한 정권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음악, 뉴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실들을 담은 방송은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죠.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이러한 정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말해왔던 많은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니까요. 저 역시 이런 방송들을 조금씩 듣게 되면서 북한을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나만의 금지된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은 제 눈을 뜨게 했죠. 노래와 이야기들은 제게 자유를 향한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확성기에 대해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제력을 빼앗기면 정권의 권력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성기를 두려워했고 드론으로 맞섰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드론이 발사되면서 북한군 내부에 퍼져나가는 혼란과 걱정을 그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한 군인들이 드론들을 하늘에서 격추시키며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으려는 그 결연한 모습도 상상할 수 있었죠. 저는 이것이 단순히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막강한 군사력과 훈련으로 개입한 미국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쪽은 남과 북, 모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쪽이 될 것입니다. 자유와 진실의 이념은 그 어떤 폭탄이나 총알보다 강력하니까요. 남한 사람들의 용기에 저는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어떤 위협과 도발을 해오든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들은 강인했고 밤낮으로 확성기를 통해 진실을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의 위험이 그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들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제 자신의 탈북이 아무리 위험하고 두려웠다 해도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새로운 목적은 이 이야기에 제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실상과 김 씨 일가가 어떻게 잔혹한 지배를 거짓말로 유지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북한 정권이 버티기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제 경험은 북한 정권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겉보기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실의 힘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용기는 가장 강압적인 폭정마저도 서서히 허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는 한 사람, 확성기 메시지를 듣는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이 작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승리들이 충분히 쌓이면 잔인한 독재자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DMZ에서 벌어진 일들이 긴장되고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으로 가득 차기도 했어요. 북한의 드론과 위협은 필사적으로 덤비는 약한 자의 모습이었죠. 나만의 차분한 힘은 자신들의 대의를 확신하는 이들의 모습이었고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또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진실과 자유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첫걸음일 뿐이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만들고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제가 두고 온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두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북한의 가장 어두운 곳에 진실의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빛에 제 빛을 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 중요한 싸움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제 말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닿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반도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저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 감사함과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마침내 자유로운 남한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 자유를 이용해 다른 이들을 돕고 김씨 정권에 맞서고자 하는 불타는 결의에 사로잡혔죠. DMZ와 확성기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진실이 우리 편인 한 저는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